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경제 라이브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 이번 한 주는 개인적으로 되게 길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서, 금요일이 오긴 옵니다. 저도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오네요. 네, 기분 좋은 금요일이 왔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는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데 물이 넘어갑니까 지금? 네. 마실 건 마셔야지. 어우, 진짜 막 지수가 4% 올랐다가 또 한 3% 떨어졌다가 또 다음날 2% 올랐다가 날렸어요. 네, 날렸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한 주 뭐 동향부터 좀 살펴본다면 네. 전체적으로는 지수는 약세였다. 음, 계속해서 조금씩 내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 안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히 좀 현선물 쪽에서 조금 변동성이 컸어요. 오, 선물 시장, 오, 깜짝 주중반에 놀랐어, 저 차이.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뭐 역대급 규모로 쏟아졌고 네,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수급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 덕분에 뭐 한 주간의 시장 변동도 굉장히 심했었고요. 코스닥이 이번 주에 기록을 세웠었는데 화요일에 우리 지수 빠질 때 네. 어, 4% 빠졌을 때? 네. 역대 최다 종목이 떨어졌던, 그러니까 우리 아. 역사상 가장 많은 종목이 하루에 빠졌어요. 1,440여 개 이상의 종목이 네. 코스닥에서만 떨어졌고, 너무 신기했던 건 그 다음 날 역대 최다 상승 종목이 나왔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근데 오르는 건 그렇게 지수 자체가 오르는 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3.9% 밀렸다가 다시 3%대로 반등을 줬고, 장중의 기록이긴 해요. 역대 최다 상승 종목 수는. 종가상으로는 그 기록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이것만 들어도 한 주간의 변동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화요일에 급락, 수요일에 급등, 그 뒤로는 지수는 야금야금 내주지만 그 안에서 2차 전지, 로봇은 또 엄청난 질주를 했어요. 지수, 상징적인 지수들만 보더라도 한 주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랄지 빅스 지수도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급등 급락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종목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지수 때도 이러는데. 시세 연속이 없다는 건 진짜 맞아요. 당일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대응만 짧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예. 가야 되는 느낌인데. 포트폴리오 관리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결국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그 SVB,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극 초반이었으니까, 저희가 뭐 설명만 해드렸었는데, 결국 이번 주 초부터 이런 한 주의 흐름들을 예의주시하게 된 그 골자 이슈는 역시 다시 한번 이런 SVB로 시작된, 그러니까 뭐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근데 또 좀 지원책도 간밤에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안심을 하는 거였는데, 박앵커가 굉장히 정리를, 잘했죠? 히스토리를 쫙 정리를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를 한 내용인데요. 네. 보시죠.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보시면 SVB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실리콘밸리 뱅크입니다. 실리콘밸리 벤처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많이 해줬던 은행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됐죠. 이 업체가 57%를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긴축으로 인해서 채권이 가격이 떨어졌고 손실을 봤죠. 네. 그쯤에서 블룸버그에서 보도합니다. 얘네 위험해 라는 내용을 보도했고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요. 사람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인출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걸,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되자 이 SVB에서 우리가 주식 팔아서 증자해서라도 갚을게. 우리가 오랫동안 벤처캐피탈, 실리콘밸리 니네 기업들한테 돈 빌려줬잖아. 너네도 우리 이번에 힘든데 좀 도와줘. 근데 안 도와주더라. 라고 기업체. 했는데 오히려 이 실리콘밸리 테크 업체들은 더 빼. 패닉이 온 거야. 어. 뭐야 얘들 이래? 어. 우리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더 뱅크런을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주가 하락하고 결국 증자도 실패하게 돼요. 그러자마자 이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냥 미국 금융당국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쪽에서 SVB를 파산 처리해요. 네. 근데 얘네가 자본확충 계획 밝히고 파산까지 가는데 불과 이틀이 안 걸렸습니다. 네네. 정말 빠른 대응으로 파산 처리가 됐다라는 거고요. 저 때까지만 해도
그냥 어떤 시스템 리스크 얘기도 아니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다른 쪽으로 막 퍼져나가거나 이게 위기가 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연준 쪽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각 인사들의 얘기가 저 때까지만 해도 음. 뭐 그 정도로 나왔었는데 그 시장은 이후에 좀 사태들이 음, 사람을 헷갈리게 음. 했죠.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시면 어찌됐건 파산 처리하고 미국 당국에서는 우리가 예금자들 보호해줄게, 전액 보장을 검토할게 라면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채권은 빼고 음. 예금만. 그렇게 해서 조금의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 했는데 그 말 나오고 몇 시간 안 있어서 속보로 시그니처 뱅크라고 또 한 업체가 파산을 해요. 예. 앞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미국의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6위권, 시그니처 뱅크가 29위권 정도 됩니다. 어찌됐건 얘도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조금 걱정되네 하고 있던 찰나에 추가적으로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가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이 돼요. 저기에서 이제 CDS가 그냥 수직으로 서버리죠. 네, 보통 기업의 5배까지 CDS 프리미엄이 급등합니다. 근데 이 크레딧 스위스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깨지고 있다라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랬는데 불과 또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스위스가 우리가 CS가 문제가 생길 경우 지원할게 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권도 그렇고 빠르게 우리가 봉합할게, 우리가 괜찮아, 지원할게 이러면서 계속 소방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네. 앞서 실리콘밸리 혹은 시그니처 뱅크보다 자산 순위 규모가 더 높은 쪽에서도 얘네도 위험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들이 갖고 있는 투자 성향이 이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 뱅크처럼 비슷했기 때문에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정부와 메가뱅크가 그러니까 뭐 JP모건, 골드만 이런 쪽에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은 우리가 구제해 주겠어 라면서 구제 금융을 하겠다라며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 소방수가 등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되고 있어요. 오늘까지로 보면. 근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네. 더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말 십시일반을 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한술 한술씩 모아갖고 JP모건, 시티그룹,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표가 이상한데요. 우리 규영 PD님 표가 조금 이상합니다. JP모건부터 웰스파고까지 이 4개 업체가 50억 달러고요. 그 뒤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25억, 나머지는 10억 달러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찌됐건 밥 10술이 한 그릇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다 같이 돈을 내서 40조를 투입해서 퍼스트 리퍼블릭을 구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대형 은행사도 좋은 일이고 중소형 은행사 당연 좋은 일이고 정부 측에서도 뭐 정치적 부담이 없으니까 모두 약간 윈윈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오늘 새벽 뉴욕장의 급등을 바로 이 십시일반이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그 전에 나왔던 이제 쭉 일련의 표들 만 일주일 안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우리가. 만 일주일 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너무 정직하게 시장에 그대로 지수에 다 반영을 해버렸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면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이렇게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귤톨님 어서 오십시오. 큐틀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리 오늘 진호님 안 계시네. 어서 오십시오. 많이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거는 짧게 이것도 사실 뭐 워낙 이슈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 보니까 덜 이슈가 되긴 했는데 22 통화정책 얘기도 잠깐만 좀 해보죠. 네, 이거 사실 이게 오늘 이제 나왔잖아요. 네. 이거 나오고 보통 이 SBB 이슈가 없었다면 이게 되게 메인 이슈 중에 하나죠. 당연하지. 다음 주에 FMC가 있는 상황에서 미리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 비슷하게 시장에서는 이런 은행권 리스크가 있는데 너희들이 빅스텝을 단행하겠어? 하고 의심하고 있던 찰나에 라가르 총재가
하고 50bp를 올려버린 거거든요. 지금 제일 고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지금 연준이었고 그렇죠. 그 힌트를 ECB에서 한번 보자 했는데 약간 가늠자 역할을 여기서 보자 했는데 어. 여기서 50bp를 띡하니 올렸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원래대로 패턴대로라면 우리 다음 주 FOMC 걱정돼 빅스텝 하나 봐 하면서 시장이 흔들림을 보였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십시일반으로 인해서 뉴욕장이 거기에 포커스가 완전 맞춰지니까 이게 묻힌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나 방금 들어오기 전에 그 패드워치를 못 보고 왔네. 내가 보고 왔어. 여러분 패드워치 한번 봐주세요. 보고 CME 왔어? 패드워치 봤는데 지금 아직도 그러면 50bp는 0%입니까? 0%더라고요. 일단 0%로 들어가 있고 25bp가 정말 확 올라갔고 동결은 조금 오히려 어제보다는 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결국 그냥 25bp가 아마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은데 봐야겠죠. 아니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주초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뭐 금융사태 봉합됐잖아. 그리고 CPI, PPI 잡혔잖아. 22는 50bp 올리고. 25bp 정도는 아마 합리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Yes. 어찌됐건 라가르드 총재는 은행권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살릴게 라면서 그 은행권 이슈도 다독이는 느낌이었고요. 이 EU 원자재법이 이틀 밀려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2030년까지 제3국 의존도, 그러니까 중국을 그냥 겨냥한 거죠. 이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고 관련해서는 폐배터리 섹터가 계속 관심을 받아왔었고요. 오늘장에서는 역시 뉴스는 세론인가 봐. 이쪽에서는 오히려 좀 탄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폐배터리 쪽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쪽일 거라는 점, 이게 또 주요했던 해외 이슈가 되겠죠. 좋습니다. 진원님 모셨습니다. 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앵커가 말하자마자 오셨더라고. 난 항상 모든 방송에서는 진원님 먼저 찾아. 진원님 간밤에는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주무셨던데? 엊그제는 딱 봐도 못 주무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원님 그 바쁘셨어요. SNS 글을 하나 봤거든요. 그 글을 보고 이분 밤 새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간밤에는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고 계신 분들도 여유 되신다면 인사 한마디씩만 건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소통할 수. 하트는 아닌 것 같고 뭐 머리 아파서 방금 그런 거예요? 두통 있어요? 하트. 세상 찌그러져 있는 하트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이것도 봐야 돼요. 국내 이슈로는 지금 주 후반은 국내에선 이 이슈가 장악을 해가지고 라바. 너라바 그러면 이거 내용만 말할게요. 네.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정부 측에서 내놨죠.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에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 550조였나? 여기에 화답한 게 이제 삼성과 LG, 현대 쪽에서 막 엄청난 규모의 투자 등을 쏟아냈고요. 그중에서 지금 주 후반 시장을 장악하는 내용은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300조를 써서 이제 용인, 기흥, 뭐 이쪽 판교 라인까지 쫙 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벌써 부동산 가격이 그 들썩들썩한답니다. 용인 쪽의 부동산 가격이 내가 시세도 검색을 해봤잖아. 장난 아니랍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이 메가 클러스터가 생긴다라는 것은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왜 그렇게 대만을 갖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일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만은 반도체 기지가 엄청나게 구축이 돼 있죠. 그래서 실리콘 방패를 갖고 있다라고들 하는데 우리도 그만큼 그 이상의 규모의 클러스터가 구축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 해외 외신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력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들이 눌려 있었겠다, 이슈 모였겠다, 막 땡땡조 해가지고 자극적인 타이틀 달리니까 목금 해가지고 어제 오늘 내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징역살이 하고 계시던 분들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우호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소부장이랑 일본이 수출 규제 푼 거랑 영향이 있을까?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동진 세미캠이랑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렇게 자국화에 성공을 한 상태잖아요. 일부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 개발에 대한 이제 이렇게 뭔가 요인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그것도 큰 악재는 아닌 걸로 오늘 장에서도 비교적 시세가 강보합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특징 종목은 손들어. 벌 써야지. 아니 말해봐요. 무슨 우선 주제부터 던지고 손을 들든지 말든지 합시다. 로봇이요. 로봇. 왜요? 로봇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셨던 분. 그것도 무려 200만에 가까운 프로에 가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보는 세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로봇이 아니 내가 로봇이 주도 산업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었어. 왜냐면 결국 그쪽으로 가는 건 맞으니까 음흠. 그 말은 했지 다행히. 근데 우리에겐 산업이 중요하지 않아. 로봇 주가 내 계좌에 꽂힌 돈이 중요한 거지. 시장을 멱살 잡고 이렇게 캐리할 줄은 몰랐지. 알려줄까? 뭘 알려줘요? 올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26%, 어제자 기준이에요. 오늘 또 올라. SBB테크가 274% 올랐고요. SPG가 74%, 로보스타 82%, 뉴로메카가 132%. 너의 말을 듣고 주도주가 아니네라고 생각하고 파셨던 분들이라면 100%, 200%. 아, 그 말 안 할까 해서 어.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그 말 해주셔서 제가 이 증시 금융 투자 업계에 그만한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그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진짜 주도주 아니야라고 팔거나 사려고 했던 분들이 안 사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보여? 이 손톱 밑에 뭔지? 그렇죠. 제가 그런 그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뭐 3%를 나가가지고 주도주가 되게 힘들다거나 변동성을 조심하라거나 뭐 그런 얘기를 했어도 그리고 그때 나 또 이런 자체 검열은 또 기가 막히잖아. 이게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 회사에 손해가 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뭐 제 말을 듣고 투자 결정을 하지 않으셨기에 자,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로봇주가 짱이죠. 뭐 이제는 아시겠죠, 이분들. 나중에 한 로봇주지? 50세 우리가 60세가 됐을 때 돌아보면 그땐 로봇이 시작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마 느끼는 시기일 거야. 그때가 김영록 팀장의 말이 신호탄이었구나. 인덱스였구나. 반대로. 그래, 약간, 그랬었지. 예. 로봇은 진짜 뭐 어떤 형태로든 갈 수밖에 없고 로봇 내에서 순환이 돌면서 산업은 클 수밖에 없는 그건 상황이에요.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맞아. 인력난이나 인플레를 잡거나 뭐 기업들의 투자도 들어올 거고 미국으로의 지금 산업 로봇 수출도 엄청 나거든요. 결국 미국이 자기네 공장 짓고 있는 거 다 자동화 할 거고. 요즘에 스마트 공장 얘기, 스마트 팩토리 얘기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왜 안 하는 줄 알아? 다 스마트 팩토리가 돼 가고 있으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좀 치중되는 로봇주들 뭐 또 더 보자고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요. 제가 로봇. 대로봇의 시대 네 진원님 맞습니다. 이 대로봇의 시대 경제님 오셔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로봇 100%, 70%. 궁금하다. 경제는 파셨을까? 안 파신대. 좋다. 근데 지금 삼성과 LG, 현대차 등에서 로봇을 엄청나게 투자하니까 그들이 투자하는 종목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맞아. 있어요. 네. 어제도 시외에서 로봇주 올라갈 때 보면 뉴로메카가 오늘 급등 나오기도 했지만 한화와 포스코에서 이거 뉴로메카 인수전 얘기 벌어졌고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투자했고 LG에서 로보티즈를 인수했고 로보스타를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감속기 지분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는 SPG였다가 SBB테크일 거야 이러면서 두 종목이 돌아가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감속기가 국내에서 이제 두 업체로 대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로봇주와 2차 전지주를 보면서 느끼는 건 신의 영역이고 시장의 영역이다. 어느 누구도 이것의 시세에 대해서 더 간다 덜 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봐야겠죠. 근데 저는 제가 로봇주는 정말 작년 8월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웬만한 로봇 기업들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다가 왔거든요. 이제는 물류 로봇 쪽을 좀 봐야 된다. 왜냐면 협동 로봇 갔고 감속기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물류 로봇을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게 4월 달에 이제 도로 돌아다니는 거 허가 이제 100% 되고 어떻게 되는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류 로봇의 자율주행 로봇 그것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어딘가.
아, 그걸 찾아야 돼요. 박 앵커가 말하는 물류 로봇이 그 공장 안에 돌아다니는 물류 로봇이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유통을 하는 물류 로봇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동안은 기업 내에서 QR을 보면서 그 패턴대로 가는 로봇들이 난 그거 말하는 줄 알았어. 대다수였었는데 쿠팡이 흑자 전환한 제일 큰 이유가 그치, 그거래잖아.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그 기술에서 한 단계 발전해서 자율주행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배달하는 로봇. 그래서 그거를 SMR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업체가 어딘지 저는 이제 찾아보려고 그 기술.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역시. 여기까지가 한 주간의 국내 이슈였습니다. 네. 해외에도 저희 앞에서 뭐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해외도 좀 그쵸. 네,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주요 포인트만. 갈게요. 네. 아까 SBB 사태부터 해서 CS,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금융 이야기까지 그 얘긴 다 하셨고 네. 그거 외에 주목했어야 되는 건 ECB 통화정책회의도 했고 그 다음이 CPI와 PPI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잘 잡혔다라는 거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막 옛날 일 같냐? 불과 이번 주인데 6% 나왔죠. 6%. 이게 9% 찍고 음. 야금야금 내려와서 어느덧 6%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 주거비가 좀 뜨겁다는 건 부담이 되는데 이건 시차 두고 해결이 될 수 있을 내용인 것 같고 식품과 에너지 쪽에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중고차 쪽도 많이 꺾였고요. 의료비 쪽도 의료비도 꺾이기 시작했네. 네, 꺾였습니다. 저게 상당히 나름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맞아. 어찌됐건 물가는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OMC를 앞두고 연준이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겠죠. 그리고 한 주간의 시세 반영을 한번 보시죠. 전반적 흐름 1주간입니다. 보시면 왼쪽 하단부가 다 금융권이잖아요. 금융권은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많이 시달렸다라는 걸 한 주간의 흐름을 보시면 느낄 수 있고 저쪽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엑소모빌, 쉐브론이 있는 쪽 그쪽을 보시면 에너지 쪽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그렇고 경기 침체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한 엑소모빌 7% 영향이죠. 떨어졌어? 네, 한 주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쪽이 견조하죠.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재무제표가 탄탄한 우량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메가 빅테크 업체들 위주로 관심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얘들이 또 개별 모멘텀들도 많았어요. 챗 GPT 오늘 얘기 준비돼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건 Yes. 잠시 후에.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챗 GPT 관련한 이야기들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네네. 관심을 받았고요. 9% 올랐어. 엄청 한 주간에 제일 핫했던 종목 같아요. 굿. 그리고 메타에서는 감원 얘기, 만명 예. 감원하면서 재무구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랐고 유튜브 TV 가격 올린다 그래가지고 알파벳도 올랐고요. 아마존도 그렇고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이 반도체 쪽도 챗GPT 얘기 계속 나오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 정도 한 주간의 섹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식과 시장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주식 스팸 전화 왔는데 받아서 한번 무서워. 알겠습니다. 사장님 돈 있어요? 이러면 어쩌려고. 짤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알겠습니다. 특징주를 볼게요. 한 주간의 특징주는 퍼스트 리퍼블릭 이거 주간 64% 밀렸습니다. 너무 웃겼던 게 지금 오늘 새벽 그러니까 오늘 하루 뉴욕장은 더 남았으니까 4거래일간 흐름 보시면 61% 빠졌다가 다음날 26% 올랐다가 그 다음날 21% 빠졌다가 그리고 오늘은 9% 상승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변동폭이 50%예요. 36% 밀렸다가 22% 올랐다가 9%. 거의 이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눈 깜빡하면은 시세가 달라지는 이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 하지만 이게 잘 봉합이 됐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메가뱅크에서 지원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봐야 되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눈에 띄어요. 2%, 2%, 2%, 4%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너무 마음이 안정된다. 이 흐름. 챗GPT4가 공개가 됐고요. 검색 엔진 빙이랑 또 오늘 추가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확대 접목해서 이제 그냥 말로 이걸로 주문하면 파워포인트랑 엑셀이랑 다 만들어주니까 정말 엄청난 AI 품목 확대를 늘려나가고
있고 관심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생활에 진짜 실제 활용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주변 아니요. 내 주변에서 진짜 진짜 코파일럿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어. 아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도를 하겠다라는 막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맞아. 나만 해도 아, 벌써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 AMD도 저 눈에 띄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탑픽 꼽아갖고 오늘 7% 음. 올랐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아마존이랑 서비스나우랑 해갖고 괜찮은 종목으로 얘기해줬고, 그래서 오늘 뭐 미국장 특징주는 한 주간 이 세 네. 종목으로 압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들과 관련된 이슈들은 저희가 뒤에서 챗GPT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일정도 다음 주 월요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 진짜 마스크 안 쓸까 사람들? 대중교통 안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까먹은 경우는 안 쓰지 않을까? 나도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막 편의점에서 사서 들어갔었거든. 근데 화요일엔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드디어 띡! 갤럭시는 진짜 수년 전에 한 걸 이제 드디어 이제 애플 유저들도 처음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겠네요. 그렇게 페이 세상을 앞서 나가도 사람들이 애플을 쓴다는 건 갤럭시에서 뭘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장단점이 너무 극명하니까. 아재야. 잘라주세요. 저희끼리 장난치는 싸움인데 제가 삼성에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국내 기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파이팅. 그래서 챗GPT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4.0이 나왔습니다. 월 20달러. 그래도 아무 말이나 던지시면 안 돼요. 월 내가 뭘 알고 있을 줄 알고. 20달러면 여러분은 네. 챗GPT 4.0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챗GPT 산업뉴스 가장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챗GPT 신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픈 AI의 챗GPT는 정말 온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11월에 출시가 돼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던 건 사실 테스트 버전으로 조금 공개했던 3.5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기분으로 챗GPT4가 공개가 됐어요. 3.5 때만 해도 챗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얘 좀 뭐 이상한데? 이런 반응을 꽤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명령어나 질문을 좀 잘못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었어. 좀 불만족스러워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그때 뭐 대한민국에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좀 김정일이라고 답변하고 막 조금 이상했단 좀 이상한 게 말이야. 있었지. 근데 이제 이번에 4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안정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이런 거 좀 약했잖아요. 근데 다국어 지원 기능이 향상이 돼서 한국어도 꽤 상당 부분 괜찮다라고 하고요. 8배 정도 이제 기억력도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인상 깊었어요. GPT 3.5랑 챗 GPT 4 이걸 이제 시험을 각각을 봤는데 네. 미국의 변호사 시험 이제 떨어졌던 GPT 3.5가 이번에는 상위 10%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 수학 시험도 그렇고 생물학 올림피아드도 그렇고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제 점수를 좋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3.5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성적 안 좋아? 라고 하면 야, 그래도 통과했어에 의의를 뒀는데 이제는 우수해진 거네. 완전 상위권으로 치고 나갔다라는 거에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중요하더라고. 앞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AI 시대는 명령어를 잘 주는 게 중요해진다. 그래서 국내 한 스타트업에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공개 채용했는데 AI에게 그냥 명령어를 입력 잘하는 그 직업입니다. AI 조련사. 연봉 1억 원대. 1억 원. 월급 8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중에도 잠깐 얘기했던 게 옛날에 우리 포털 처음 이제 막 활성화 됐을 때도 그 똑같은 결과값을 내가 원해도 내가 찾는 거랑 우리 부모님이 찾는 거랑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거든. 이 포털 여기에다가 초록창에다가 어떻게 검색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너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AI도 내가 어떻게 명령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활용도의 전문성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너무 다행이야. 내가 왜? 질문을 하는 직업이잖아. 나는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AI 조련사가 되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아는 지인이 얘기했던 게
지금은 다 이제 코딩 하잖아. 코딩이 거의 필수처럼 돼가는 세상인데 챗GPT가 더 활성화되면서 이제 논 코딩 시대가 올 수 있다. 코딩도 내가 할 필요 없는 거지. 어차피 해줘. 얘가 해줘 하면 얘가 다 해주니까. 야, 그런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대단해.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영화 헐. 헐 말고 아니- 자비스 자비스 아, 아이언맨? 어, 그런 것 같은 세상이 이제 진짜 올 것 그렇지. 같아. 올 수 있지. 좀 편할 것 같아. 난 솔직히 너무 요즘 바빠서 그런 거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음, 뭐 좀 주문해줘. 약간 이러면. 그렇지. 어. 너무 엉뚱한 거고. 반품하느라는 거들. 네. 그럽니다. 좋습니다. 챗GPT 여러분들도 혹시 음. 아직 안 해보셨으면 가입하고 한번 체험해보세요. 꽤 신기합니다. 재밌더라고요. 나를 알아. 그렇지. 내가 누구냐고 했더니 대한민국. 근데 어떻게 나와요? 내가 박민영 앵커 알아라고 했을 때 뭐, 대한민국 무슨 소재지에서 무슨 방송을 하고 있는 뭐입니다라고 해서 내가 포털사에 내가 방송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막 나열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정돈이 좀 되지 않은 느낌이긴 했는데. 내 말이. 그래서 막 약간 저도 그냥 처음 하면서 나도 내 이름을 한번 물어봤지. 정말 관종들이다. 물어봤더니 그냥 이제 유튜브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방송 그다음에 옛날 기사 썼던 거 정도만 취합해서 대답해주는 정도더라고. 뭐 그렇지. 진아님이 같이 옵하고 계시네. 자, 그 다음에 리포트 갈까요? 네. 대한민국 탑10 앵커가 뽑은 이번 주에 이건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페이지 수를 자랑하고 제시카님.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제시카님이 쓰셨어. 제시카. 페이지를 자랑합니다. 광민정 연구원님, 반도체 EUV 산업 나노 공정의 핵심이 열리다라고 했는데, 오 3분할 멋있는데? 아무튼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요? 네. 생소하네. EUV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지금 반도체 산업들이 그러잖아요. 그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뭐 다 우리가 2나노 만들 거야, 1.8나노 만들 거야, 우리는 몇 년 뒤에 1.4나노 만들 건데 이러면서 엄청나게 치열한 미세 공정 싸움을 합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7나노, 5나노, 4나노 이렇게 낮아질수록 미세 공정이 된다라는 거고, 미세 공정은 이 회로 기판 웨이퍼에다가 촘촘하게 이제 기판을 입력시킬 수 있어야지만 이루어져요. 왜 미세 공정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클라우드나 뭐 앞선 이런 AI 로봇 모두 다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더 빠르게, 더 원활하게,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EUV 나노 공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UV 공정에 대한 리포트이고요. 4페이지경의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이 EUV 공정이 지금 뭐 EUV 장비들이 메모리에도 쓰이긴 하지만 대다수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고 파운드리 업체들 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니 한 대당 2천억 원씩 하는 이 EUV 장비는 더 팔릴 수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리포트 맥락입니다. 지금 2천억 원이에요? 대당 2천억. 좀 떨어졌네. 그래요? 가격. 뭐 대략 2천억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DUV랑 EUV가 있는데 점점 시장은 DUV보다는 EUV 쪽으로 가고, DUV는 뭐 90%이 ASML이라는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고, 나머지 EUV는 전부 다 이제 이 업체가 완전 100% 갖고 있는데,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EUV 채택률이 나날이 늘어납니다. 6페이지 그림 9번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은 의리지만 초갑 행세를 한다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EUV 쪽을 주목해야 되는데 EUV 공정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꼽고 있는 게 EUV 포토 레지스트, EUV 포토 마스크, EUV 펠리클, 그리고 마지막으로 EUV 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 회로 기판이 이렇게 회로가 새겨져 있는 마스크가 있어요. 그것을 빛을 쬐가지고 웨이퍼에다가 새기는데 그 웨이퍼에 도포하는 게 감광액이고. 이거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뉴스에서 반도체 뉴스 나오면 자료 화면으로 꼭 나오는 거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CD 이미. 이거 바이든 대통령 들고 기판 쫙 나와요. 기계가 뭐 액 같은 거 쫙쫙 한다가 뭐 얹어가지고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뭐가 막 뜨잖아. 그게 다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 보셨어요. 하찮은 시연을 보셨는데 여러분 다 맞습니다. 보셨어요. 그거. 그 웨이퍼 위에 이제 산화막이 깔리고 거기에 포토 레지스트 감광액이 있고 그다음 빛 쫙 짜갖고 새겨지는데 그렇지. 그 과정에 필요한 장비와 소재와 부품 등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꼽은 종목으로는 SNS텍이랑 파크 시스템즈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각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UB 얘기고요. EUV 얘기는 뭐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도 참 많이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여기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간간히 저희들도 이런 좋은 리포트 있을 때마다 그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제시카님 좋은 리포트 감사합니다. 자, 경제 뉴스 간단하게 하나 하고 끝내죠. 네. 간단하진 않습니다. 좀 속상한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아르헨티나. 메시! 우리에겐 메시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이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뭐 미국이 9고 뭐 유럽이 7이고 뭐 이럴 때가 아니야. 난 우리나라 5%도 너무 큰데.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2% 상승을 했습니다. 102%가 상승했다고요? 세 자릿수 상승률은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102%가 상승했으면 내가 월급을 만약에 받잖아. 그러면 손해보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자마자 당장 몇 시간 뒤에 화폐 가치가 개똥이 더 되니까 개똥이 뭡니까 지금? 개똥 멍멍이똥. 그래, 뭐 비속어는 아닌데 네. 우리 잘라 드세요. 품격 있는 우리 자산운용 지금 채널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요. 네. 그 정도는 되죠. 그래요? 네.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곧장 가서 식료품이고 뭐 공산품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300을 받았어. 그럼 300을 그 자리에서 다 쓰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래야 손해를 덜 보겠네. 그렇게 되던가 아니면 300이 들어오면 그걸 들고 빨리 뛰어가서 달러로 바꾸는 거야. 그래야 본인들의 화폐 가치를 그렇지. 지킬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하면 물가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게 과거에도 초인플레이션 시기를 겪었었는데 그때가 1980년대 중후반 그때 이 물가 상승률이 5000%. 천문학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 뒤로 이렇게 저렇게 수습하려고 하다가 199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야금야금 올라와서 1991년도 이후부터 한 3000% 올랐더라고 하더라고요. 국가 부채도 급증했고 9번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에 환호하고 메시 표를 티켓을 끊고 정말 얼마나 메시를 사랑하는가를 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대체 이 정부는 뭘 하고 있나라고 보면 정부도 일단 작년부터 해서 공정한 가격 프로그램 이런 거 내걸어 갖고 공산품 뭐 1,300개인가 가격 동결시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은 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가파르게 많이 뛰고 있는 게 식품 그리고 통신. 통신? 식품과 통신이라는 건 결국 통신은 국가가 잡을 수 있지 않나?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분야잖아. 아르헨티나의 특산품이라고 하면 소고기예요. 싼 가격으로 정말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데 이 소고기 가격이 지난달에만 35%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졌고 가뭄도 60년 만에 최악으로 겹친 게 작년이고 정말 국민들이 힘들겠죠. 국민의 35%가 빈곤층입니다. 호텔 주변에 관광객들 뭐 그 인증 글 같은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 너무 많다고. 아 진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르헨티나가 과거에는 사실 농업, 뭐 축산업 쪽에서 강국이었고 가서 살고 싶은 국가에 손꼽혔던 과거도 있었는데 이쪽에서 산업화되는 시대에도 농축산업에만 치중을 하면서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가 밀려났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군부 문제도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군사 정권이 국민의 실업률과 빈곤율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자국의 공업 기반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필품을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돼. 근데 자기 화폐 가치 떨어져, 달러는 올라가 이러니까 수입 물가 야. 부담이 있었던 거지. 장난 아니겠다. 그러니까 정말 살기 힘들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도 아르헨티나 관련한 금융상품 거래를 아예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 뭐 남일이긴 하죠 우리한테. 그치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도 뭐 도와줄 건 아니 근데 이런 기회에 이렇게 한 번씩 꼽아가지고 소개를 안 해주면 사실 약간 무관심할 수 있는 사안이긴 맞아요. 하거든. 근데 상황 보면 여러분 엄청 심각하잖아요. 월급 받으면 바로 손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100%가 넘어가면.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시위도 많이 하고 음. 살기 어려운 게 아우. 너무 여실히 관련 사진 몇 개만 보셔도 그래요. 너무 다행이다. 그나마 월드컵 우승해가지고 그게 뭔가 좋은 음. 위로가 되는 거리가 하나라도 작년에 있었던 거잖아. 올해. 메시가 대통령이 될까 여기? 메시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원하면. 아무튼 아르헨티나의 좀 심각한 지금 상황들도 이건 상식으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던 그죠? 아르헨티나 하면 난 그냥 메시거든. 신경을 안 쓰고 있던 맞아요. 건데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구나. 음. 네,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중앙경제 라이브 이번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또 박앵커가 피땀 눈물로다가 너무 잘 정리를. 메시 피땀 눈물 생각이 어. 나네요. 평행이론. 바르셀로나에서 나에게 잔디를 팔던 사람이 메시 피땀 눈물 이러면서 팔았던 우리가 초창기 때 그 말을 했는데 그니까요. 그 피땀 눈물이 이렇게 몇이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의 다시 피땀 눈물입니다 네. 지금. 왜요? 또. 한 주간 여러분 뭐 솔직히 이 정도 이슈 보셨으면 한 주간의 경제 이슈는 다 보셨다라고 봤다고, 생각하는데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아니라 말 빠르게 했지만 웬만한 데서는 이거 가지고 막 몇 시간씩 다 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냥 압축된 한 주간의 주간 전략 저희 시간에서 확인하시고 주말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또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과 리포트 그리고 산업경제 뉴스 들고 다시 찾아뵐 테니까 잊지 말고 와주시고 오실 때 손에 손잡고 한 분씩 꼭 데려가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안녕.